그 제목이 뭐냐면 데이터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일단 뭔지 설명을 안 드렸으니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시트인 데이터표 1은 일단 건너뛰고 데이터표 2 시트로 가겠습니다. 데이터표 2 시트로. 자, 교재는 139페이지.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같이 읽어주시고, 투자금 시,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투자 기간년,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수익금, 수익률, 확인해 보니까, 셀 주소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계산, 그럼 여기 수식이겠네요. 자, is pmt라는 함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냥 여기 그냥 함수를 쓰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C3, C4 이거죠. C3 이거죠. C2 이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원본 값에 의해서 이 결과값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 함수에 의해서 뭐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수익금을 계산한 식이 이런 형태의 식이다. 우리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요. 데이터표라는 기능은 뭔지 잘 모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기간과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자, 투자 기간이라는 게 요거죠. 기간과 수익률에 따른 그럼 요 두 개에 관심을 두고 있나 보군요. 따른 수익금의 변화, 수익금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변화를 D11에서 H20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수익금 계산하는 얘기죠. 수익금 계산식 여기죠. 수익금 계산식이 어찌됐든 우리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뭐 수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판매가 판매량 변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투자기간 수익률 변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제에서.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자, 그러면 투자기간과 수익률 변동. 자, 투자기간과 수익률 변동. 이거죠. 수익률. 여기. 그다음에 그러면 요 수익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수익률 값을 특정 값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변동량. 이 값의 모음을 변동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방향은 가로 방향, 행 방향이기 때문에 행의 변동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를. 그다음 여기는 자 원본값 투자기간 원본값이죠. 그래서 원본값 1개, 수익률, 원본값 2개, 투자기간 1개나 2개를 뽑습니다. 뽑아서 일정량 값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열의 변동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익률과 투자기간의 이런 변동량 값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날 거라고 여기에 수익금 값이 여기에 나타날 거라고요. 자, 다 나타나면 구조가 표의 형태가 지금 되겠네요. 표의 형태로 이렇게 다 나타나면. 자, 그러면 수익금이라는 건 결과값이고 수익률의 변동량과 투자기간의 변동량은 원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여기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익금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식이 어디에 작성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행의 변동량과 열의 변동이 교차되는 이 자리에 수식이 작성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자, 수식을 작성을 하려면 자, 우리 수식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예. 처음 보셨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수익금 계산식 이 식인데 이 식을 뭔가 복사하시면 되는데 복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셀 자체를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식 자체를 복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 F이나 더블 클릭 아니면 수식 인맥을 이용한다. 이렇게.
자, 복사 단축키 외우고 계시죠, 이제? 복사.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식 자체를, 수식 자체만.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 시키. 그리고 셀 선택.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러면 수식돼서, 자, 이게 원본에 해당되는 변동량,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원본 값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 어떤 결과값? 수익금 계산한 수식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수익금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자, 됐습니까? 자, 진행한 순서는, 자, 당연히 결과가 나타날 부분이 필요하고, 원본 값에 해당되는 변동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 있어야만 수식 결과가 나온다 했으니까 선택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느냐 요만큼 하셔야 됩니다. 요 구조를 데이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동량에 따라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데이터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라는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 데이터 탭에 지난주 우리 마지막 부분에 목표값 찾기란 거 하셨죠?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표. 아, 이것도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내용이 뭔지 파악이 되십니다. 자, 데이터표. 그래서 교재에 있는 요 세 개 예제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표. 자, 그러면 행입력 셀이 뭐냐? 셀을 찾는데 행입력 셀을 찾는 건, 자, 구조적으로 행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행의 변동량, 즉 수익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럼 수익률은 실제 이 변동량이 의미하는 건 수익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어느 식을 참조했겠습니까? 여기 C4를 참조했겠죠. 아까 우리 복사했던 시간에 보면 이렇게 C4 참조. 그다음에 열 입력 셀로 옮겨가시고요. 자, 열 입력 셀을 찾아야 셀이 주소를 찾는다는 건 셀을 찾는 겁니다. 자, 찾는 방법을 지금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열의 변동 여기. 그러면 이 1부터 10까지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투자기간 연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계산할 때 수식에서 투자기간 연은 어느 셀을 참조했겠습니까? C5셀을 참조했겠죠. C5셀. 죄송합니다. 투자기간은 C3셀을 참조했겠죠.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자,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누르면 저 행입력셀과 열입력셀의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모든 경우의 수를 요 셀에 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 의해서 결과가 여기 비어 있는 셀에 나타날 겁니다. 표의 형태로. 그리고 확인. 이렇게. 조금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구조는 이렇게 작성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표도 마찬가지고 목표가 찾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설명만 잘 들으시고 실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지시만 좀 잘 알아두시면 어쨌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자격증 다 거의 따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데이터표라고 하는 기능이고, 자, 그다음 방금 원본 데이터에서 제가 몇 개, 한 개나 두 개를 뽑는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 영향을 주는 게 세 개 중에 지금 두 개를 뽑은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원본가. 그러면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데이터 30도. 그리고 교재는 141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대출건, 연이율, 상환기간, 연을 이용하여. 자, 차례대로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네요. 을 이용하여 상환금액을, 이게 수식이네요. 일정 금액을 계산해 주는 함수 PMT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상환금액을 PMT라고 하는 잘 모르는 함수로 계산을 했구나. 이건 결과값, 수식이 한 결과값.
계산하면서 데이터 표 기능에, 자, 데이터 표 기능은 여기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내용 설명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려면, 자,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그러면 이자율 값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이걸 이자율 변동량이라 그럽니다. 구조적으로. 열의 변동량이고, 행의 변동량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원본값 몇 개? 한 개나 두 개. 그래서 지금은 한 개만 뽑았네요.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 값은 이자율. 여기서 이자율이라는 게 연이율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비교해보면. 됐죠?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따르는 상한기간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여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결과는. 그러면 변동량에 따르는 각각의 변동량에 따르는 상한 금액 값이 나와야 되는데, 상한 금액 월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수식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식 자체를 복사하셔야 됩니다. 자, 수식 작업은 어디에 되냐면, 수식 작성은 이번에는 여기다 해야 됩니다. 자, 수식 작성은 어디다 하냐면, 결과값이 나타나는 앞쪽에. 자, 이건 두 개일 때고요. 자, 결과값이 나타나는 앞쪽에. 이렇게 한 개일 때. 자, 그러면 변동량 원본 값에 해당된다 그랬고, 수식이 있어야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수식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식은 C6셀에 있는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셀 복사가 아닙니다.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수식만 복사하시고, 단축키는 외우고 계실 거고요. 빠져나올 때 ESCP, 빈자 붙여넣기, 열할 때 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리고, 그러면 원본인 변동량이 필요하고, 원본 값이. 그다음에 상한 금액을 계산해주는 식도 필요하고, 그 상한 금액 월값이 나타나는 빈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범위를 얼마만큼, 요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구조를 데이터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자, 행 입력셀. 구조적으로 행의 변동량을 이야기한다는데 여기서는 행의 변동량 자체가 없네요. 그러면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열의 변동량. 열 입력셀, 셀을 찾아가는데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요 숫자 값이 의미하는 바가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죠. 이자율은 여기서 연이율 값을 의미하는 C4셀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표의 형태로 나타난다. 저장, 컨트롤 S. 자, 데이터표 1로 가겠습니다. 시트 이동 관투를 통해서 데이터표 1로 가겠습니다. 교재 137페이지고요. 자, 설명 다 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할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 판매량, 원본값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숫자로 구성된 원본값일 거예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영업이익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표 기능을 알면 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결과값이 여기나 빈 공간에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 원본값, 이 영업이익에 영향주는 원본값 여러 개, 두 개를 뽑아서 판매량, 판매값 뽑아서 여기를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이라고. 그럼 이게 원본값에 해당되고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려면 가운데 중개 역할을 가운데에서 누가 관계를 맺어줘야 되겠죠. 수식으로.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한 식이 여기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한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그 이유는 저기가 모두가 식이 전체다가 절대 참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상대 참조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옮기면 위치가 따라 변해버립니다. 저 셀 주소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식 자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ESC키 빠져나오시고 수식 작성할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원본값 역할을 하는 변동량이 선택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또 영업이익을 계산한 수식도 있어야 되고 영업이익의 결과값이 나타나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야 된다. 기능은 데이터 탭에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제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를 지적하세요. 행입력셀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행의 변동량을, 자, 셀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행의 변동량 의미하는 바가 판매량은 B3셀을 이용해서 계산했겠죠. 자, 열 입력셀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하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 의미하는 바는 판매가를 의미합니다. 판매가는 계산식에서 아마 B1셀을 참조했겠죠. 그러면 뭐 이 두 개의 셀에 모든 경우의 수인 변동량 값을 다 입력을 하고 확인 단추 눌러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5 산화하셨고, 교재는 148페이지. 그 제목이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그래서 요 시트는 잠깐 접어두고,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시나리오 2에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 시트에서. 그리고 교재는 151페이지입니다. 제목만 확인하시고, 얘기를 옮깁시다. 시트도 옮기시고. KS,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세요. KS 마트 특별기획자는 원피스 판매 연합회에서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셀과 이익 금액의 합계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뭔가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네요. 자, 시나리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문제 내용이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의 합계의 변화되죠. 그럼 이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판매 금액 확인해 보시고요. 이익 금액도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니까 이건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확인해 보니까. 자, 문제 파악합니다.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 파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령은 뭐 방금 보시다시피 그냥 문제 읽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럼 여기에
표기되어 있던 건, 자, 여기에 수식이 아마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녀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 녀석한테 관심을, 문제의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이 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에서 이 구, 이 사에서 이 구,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수식이네요. 수식의 결과값이네요. 요거 문제에 명시하지 않은 이제 중간 과정의 결과값이 되겠죠. 아, 화면을 조금만 키울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판매 금액 계산은 시사, 판매가군요. 확인하면 여기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수식의 결과값이네요. 제 설명 지금 잘 보고 계세요? 여기도 설명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비사죠. 비사. 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매입 원가. 그 다음에 비사. A13, A13 마진율이네요. 아, 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원본 빨간색 원본에 의해서 내용이 자 이게 값들을 바꾸면 여기가 바뀌겠죠. 여기 바뀌겠죠. 여기도 바뀌겠죠. 구조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 이익금액 그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F4에서 F9, F4에서 F9. 이거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그리고 뭐 문제에 따른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심을 여기 두 개는 두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 4셀, 이 판매 금액 수식이죠. B4셀 이것도 방금 하셨고 그다음에 B13, B13 여기죠 할인.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B4 확인했죠. 그다음에 D4 여기죠 판매 수량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원본값을 바꿀 겁니다. 자 지금 원본이 뭐 요만큼 있잖아요 원본값이.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원본값을 바꾸면 어찌됐든 중간 과정에 있는 이 값들, 그다음에 최종 결과에 있는 이 결과값들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수식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면 이때 원본값, 결과값, 원본이 바뀌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본값이 한 개 이상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나리오라고 표현합니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그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겠죠. 그러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방금 뭐랬죠, 그러면? 마진율과 할인율을 변경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다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만. 그럼 바꾸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판매가, 판매금액, 이익금액이 바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한 개 이상의 원본값을 바꿀 때 그걸 시나리오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 그 시나리오를 원본값이 바뀌니까 원본값을 만들러 가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시나리오 관리자에 있습니다. 이거. 시나리오 관리자에는. 자, 그다음 그러면 문제 내용의 파악은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 개의 원본값 중에 두 개, 그다음에 결과값도 여러 개의 결과값 중에 두 개만 문제 내용을 보면 방금 읽었던 내용까지가 그 시나리오 작성은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그랬고 시나리오 작성은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자, 첫 번째 삼각형 갑니다. E1 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F1 셀의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 A13 셀의 이름은 마진율, B13 셀의 이름은 할인율로 정의하시오. 혹시 요거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셀이나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앞에서 하고 왔죠. 이 우리 정말 첫시락이에요. 몇 주 전이거든요. C5에서 C12를 범위를 C5에서 C12라 부르지 않고 뭐 제품명이라 부르겠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다음에 수정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런 관리자에 가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수정은 이런 관리자에 가서 수정을 하고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러면 그때 셀 범위에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셀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 내용을 보면 210셀 찾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10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판매 금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오타 조심하시고요. 뭐 오타 생기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오타 발생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지금 고치는 방법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앞으로 210이라고 부르지 않고 판매 금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자, F10셀 선택하시고 앞으로 여기는 이익 금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엔터. A13셀의 이름은 마진율이라고 부르겠다. 이름 상자의 마진율. 엔터. B13셀은 할인율이라고 부르겠다. 할인율. 자, 혹시 오타 생겼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오타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할인율.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방금?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을 시나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본 값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 시나리오의 앞부분에 항상 제목이 달리겠죠. 이름. 이익 증가. 마진율은 45%, 할인율은 3% 설정을 합니다. 현재는 35%와 5%를 가지는데 이걸 45%, 3%를 작성하랍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감소, 마진율은 25%, 할인율은 8%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 작업은 각 원본 값이 바뀌는 값을 설정하는 이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 가서 하냐고요?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겠다, 작성하겠다. 그걸 여기서는 추가라 그러고요. 추가.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이 이익전가 뭐 순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냥 뭐 어쨌든 시험이니까 순서대로 진행합시다. 자, 여기 그 밑에 변경 셀이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 값을 얘기합니다. 어디? 마진율, 할인율이었습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을 하죠.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이용하라고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달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 값은 어디서 설정하냐면 그 다음 화면에서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원본 값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여에 있던 마진율, 할인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가 이런 부여가 하지 않으면 A13, B13이라는 셀 주소가 나올 거고요. 자, 마진율, 즉 A13 셀은 45% 설정, 할인율은 3% 설정. 그리고 작성해야 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네요. 시나리오 작성은 여기서는 추가라고 합니다.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감소. 변경셀. 이게 맞으면, 이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게 틀리면, 시험 준비한 방법 가르쳐줬죠.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상대든 절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셀 범위가 남아있으면 된다. 그게 뭐 상대든 절대든 다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확인. 다음 단계에서 값을 설정한다. 이번에는 값을 25%와 8%, 할인율 8%로 설정. 여기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오타 생기면 일단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작업해야 될 시나리오가 없네요. 그럼 마무리합시다. 확인. 자, 제 화면 봅니다.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 시나리오. 자,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표시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본 값이 바뀝니다. 표시 누르시면 눌렀어요. 그럼 여기 원본 값 바뀌는 거 보이세요? 35, 5에서 45, 3%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익 감소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표시 단추 다시 한번 누를게요. 이익 감소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표시. 그러면 25%, 8% 바뀌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결과값도 중간 결과값, 최종 결과값도 바뀌었겠죠? 자, 잠깐만요. 여기 기억나세요? 이 중간값 바뀐 건데 바뀐 값 기억나시냐고요? 그 이전의 값도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 닫기 하시고 자, 원래 시작할 때 여기가 35%였고요. 35% 다시 변경하시고 여기가 시작할 때 할인율이 5%였습니다. 그래서 요 바뀌는 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데 모두 다 알고 싶어요. 바뀌는 결과값을 모두 다 알고 싶냐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에서 어디를 알고 싶다고요? 이 두 개만 알고 싶다고요.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요. 여러 개의 결과값 중에 이 두 개만 알고 싶다라고 문제 명시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약이라고 합니다. 특정 내용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사항을 요약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삼각형을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시오.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35% 바꿨어요. 지금 시작할 때 요약이 자, 일목요연한 내용을 표의 형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요약. 요걸 이야기합니다. 요약. 그러니까 시나리오 요약인데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시나리오 요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일반적인 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의 형태.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쨌든 시나리오라는 기능에서 시험에 나오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 일반적인 표의 형태로 그 표가 특정 시트상에 깨끗한 시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트 삽입은 항상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나타난다. 그다음 결과 셀은 몇 개? 모두 다 중간, 최종 모두 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요 두 개의 셀만 알고 싶다.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 요약이라고 하는 저 전체 현황을 하나의 표의 형태로 나타내줍니다. 그게 깨끗한 시트상에. 그래서 시나리오 2 시트 앞에 깨끗한 시트가 삽입이 되어서 내용물이 나타난다. 이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여기까지고요. 자, 밑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하며 오차로 인한 부분의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게 100점이 10점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10점 아니면 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사실은 문제의 내용처럼 정답과 일치해야 된다는데 정답을 뭐 그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림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게 틀린지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오타 생기면 안 되죠. 오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 여기, 여기. 아까 타이핑 쳤던 부분 기억나세요? 그다음 또 어디서 타이핑 쳤죠?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 이름 작업하실 때 타이핑 쳤잖아요. 이익 감소라는 시나리오 이름 작업할 때 타이핑 쳤죠. 또 어디 타이핑 쳤죠? 숫자값 입력할 때, 원본값 변경할 때, 설정할 때 타이핑 쳤잖아요. 예?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틀린 걸 확인을 했다면,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 보세요. 틀린 거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일단 이 잘못된 이 시트를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삭제, 시트 삭제.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시고. 지우세요. 잘못될 때 처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려야죠. 진행하는 과정이 여기까지고요. 어차피 그 한번 더 또 보여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름, 각각의 4개의 약화 셀에 이름 부여할 때 오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 오타 수정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데이터 탭에? 아, 죄송합니다.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오타 수정합니다. 그리고 각 틀린 부분 찾아서 이름을 찾아서 편집 그리고 내용 수정 이거 앞에 샜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할 거고요. 자, 그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뭘 설명을 못 드리냐면 참조 대상을 그때는 뭐 수식 이런 개념이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잘 알아두세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참조 대상에 나오는 주소 형태는 무조건 절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가 아니라 무조건 여기는 절대 참조입니다. 여기 상대 참조. 뭐 바꾼다 했어요. 상대인데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상대를 해서 나갔죠. 확인해서 나가면 다시 편집이 들어가면
아, 잠깐만요. 확인. 아, 그냥 제가 따라 나오죠. 그냥 잠깐 대기. 그냥 그대로 쓰군요. 자, 어쨌든 뭐 절대 참조로 되어져 있다. 그냥 주소 형태 이렇게 나온다. 셀이나 셀 범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딱 이렇게 해서 수정한다. 수정됐죠? 그 다음 또 어디가, 자, 그럼 시나리오 작성할 때 또 수정할, 오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죠. 그리고 이익점과 이익감소. 이익점과 신택하시고 편집. 그럼 이런 오타 있는지 확인하시고, 변경 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상 없다, 이제 다시 확인 하시면 이런 값을 조정하는 건 여기서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이익감소 선택, 시나리오 편집 됐습니까?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다 수정 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약 다시 하시면 됩니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시트가 만들어진다. 결과 셀, 문제에서 두 개의 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하시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 확인하시면 시트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처리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나리오 3으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교재 154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8월 학원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 자, 일단 체크합니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마 원본값이 이 두 개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두 개, 이렇게 명시했다는 거, 이 두 개에 관심을 두겠다는 거죠. 원본값 이거 말고도 두 개 이상이 있을 거란 얘기고요. 변동되는 경우, 즉 원본값이 바뀌는 경우, 이익합계셀의 변동 신화를 작성하시오. 이익합계, 여기죠. 이건 수식에 의한 그 결과값이네요. 그러면 아마 결과값도 사실은 이거 말고 또 있을 거라고요. 찾아보시면. 나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걸 명시되어 있다는 거, 이거 여기다 관심을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본값 두 개의 관심, 결과값 한 개의 관심. 됐습니까? 여러 개들 중에. 자, 원본값. 자,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 A1 셀의 이름과 과목 수강료, B14 셀의 이름은 강사료, H10 셀의 이름은 이익학계. 자, A14 셀 선택하시고 과목당 수강료라고 이름 부여하시고 오타 조심하시고요. And B14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서 클릭. 강사료라고 이름 부여하시고 엔터. H10 셀 선택하시고 셀의 이름 이익학계라고 이름 부여하시고 엔터. 자, 두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를 각각 10%,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자, 시나리오 작업, 원본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건 어디 가서 셀 포인터 니트 상관없이 데이터 탭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시면 원본값을 바꾸는 사항, 시나리오 작업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일단 변경셀은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어디죠?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따로따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어쨌든 인접해 있으니까.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값을 설정한다. 자,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요. 과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 인상 값이 아니고요. 인상된 값이죠.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 설정하셔야 됩니까? 44,000원 설정하셔야 됩니다. 네? 10%이 값에 10% 인상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시나리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똑같거든요, 구조가. 여기 4천이라고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강사료도 10% 인상됐으니까 90만 원이니까 99만이라고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10% 인상된 값이니까. 자, 그리고 작성해야 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네요.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20% 인상. 그 다음에 변경셀은 이 주소가 맞으면 관심이 대상이 되는 원본값이 원본 셀이 맞으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아니면 다시 재설정. 저는 지금 맞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자, 과목당 수강료 20% 인상이니까 4만에서 20% 인상된 값이니까 48,000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90만에서 20% 인상된 값이니까 108만입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상태입니다.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시오. 자, 근데 보통 자, 우리가 이 결과 요약이라는 기능을 처리를 하면 시나리오 시트가 추가가 되는데 시트 추가는 보통 왼쪽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한다는 건 이동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약 클릭.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종류는 무조건 요겁니다. 정해져 있고 결과 셀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 어디? 결과 셀. 요거 하나밖에 없죠. 문제 전체의 내용에서. 그리고 확인. 끝인가요? 자, 앞에 보세요. 시나리오 3 시트 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트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옮기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죠? 선택되어 있는 시트에 대해서 서식에 시트 이동, 복사, 그리고 같은 분석 작업 파일 안에서 시나리오 3 결과 시트 앞에 둬야 시나리오 3 뒤에 가겠죠. 그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동인데 이동. 확인. 그러면 시나리오 3 뒤에 배치가 되고 참고 표시 내용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되면 오차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게 있으시면 시트 삭제하시고 이름 수정하시고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요약 작업을 한 번 더 하시면 된다. 저장.